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시스 윤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OTT 업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누누TV는 2021년 6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관, OTT 플랫폼을 통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해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누누TV에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나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많이 찾았고요. 누누TV가 지금은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다른 비슷한 불법 사이트에는 현재 범죄도시 3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오펜하이머도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누TV는 지난 4월에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사이트 접속 건수가 최대 1,200만 건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도 사실 많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누누TV는 그냥 수많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 한 곳에 불과하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제가 직접 접속해보고 콘텐츠를 실행한 곳만 해도 사이트가 한 10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불법 유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의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한 시민분을 만나보면은 어쨌든 이게 구글에도 나오고 있고 포털에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겠구나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업계가 관계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이제 가끔 누누TV 기사를 쓸 때마다 넣는데요. 지금 당장으로는 최신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고품질의 영화를 나중에는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무료 시청이 계속 늘다 보면은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수입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고 수입을 많이 벌지 못하면은 지금만큼의 고품질 영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고 배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이라든지 성인용품 광고를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은 광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 평균 단가가 한 번 클릭할 때마다 4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TV가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최소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일단은 잘 안 잡혀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누누TV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다 보니까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한데 이 유통자가 누군지부터가 이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유통자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해서 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챙기는데 본인 명의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포 통장 같은 걸로 돈을 챙겼을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공개적으로 논의가 된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습니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손해액을 3배 아니면 5배까지 해서 배상하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정부가 그런 불법 사이트를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신규 또는 대체 불법 사이트를 탐지, 체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경찰이라든지 누누TV 같은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특정 사이트를 발견했다고 기사를 쓰지 않아도 이미 업계 관계자분들이 다 알고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사이트를 매번 차단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OTT 업계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 계정 공유 유료화 관련해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넷플릭스 계정을 무료로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공유 계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기사 댓글들을 보면은 응 해봐, 뭐 누누TV 보면 돼, 이런 반응이 많았었어요. 이미 그때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한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업계가 들고 일어서서 이 피해액을 공개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제가 누누TV라든지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만났으면 제가 아마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우리도 불법 유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제가 친구한테 야 이번에 이런 공짜 스트리밍 사이트가 나왔대 하면서 링크를 전달하면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알았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줄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닫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내서 콘텐츠를, 영화를,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취재하다가 한 5,000원을 뜯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지금도 버젓이 운영되는 웹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누누TV 서비스 종료 당시에 잠깐 회원제로 운영하던 때가 있었어요. 누누TV가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 압박받으면서 자기네도 누누TV처럼 잘못될까봐 우려해서인지 앞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입을 원하는 자들은 기존 회원의 추천 코드를 받아서 가입해라, 이런 식이 됐는데, 그래서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추천 코드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5,000원 정도 거래하는 것 같았고 많게는 3만 원까지 거래하는 걸 봤었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 회원 코드를 주나 싶어서 취재를 시도해서 한 네티즌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거기서 이제 10,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문화상품권 코드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저도 약간 이제 협의를 해서 5,000원권을 구매해서 알려줬더니 이제 그 판매자가 날고 이제 튀었죠. 사실은 그런 반응이 제일 많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이제 사이트 접속 건수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자료를 보면요, 그 누누TV 접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폭증하는 시기가 딱 그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가 누누TV를 고발한 날, 언론이 누누TV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날 시점부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도 누누TV 관련한 기사를 썼을 때 그런 비판을 감내하는 이유로는 언론이 이런 불법 유통 심각성을 알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고, 또 시민분들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악을 다 돈을 내고 듣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행위가 문제라는 점을 알고 나부터 돈을 내고 정당하게 음악을 듣겠다고 행동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 불법 유통도 줄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취재함으로써 영상 콘텐츠 업계에서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했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용서받을 권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간 잡힌다. 네, 지금 누누TV 아니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잡힐 수 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 사이트 운영을 종료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